안녕하세요. 반려견의 운동 길잡이 독피트니스 코치 김태형입니다. 강아지들에게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사실, 페트라슈 시청자분들이라면 알고 계시겠죠? 오늘은 반려견들에게 맞춤형 운동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건강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반려견의 운동에는 신체와 정신을 골고루 발달시키는 5가지 필수 요소가 포함됩니다. 이 요소들은 반려견의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을 위한 핵심입니다. 첫째, 근력입니다. 근력 운동은 강한 근육을 유지하고 뼈와 지지구조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 가지 저항 훈련을 통해 근육을 단련하고 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운동으로는 푸시업, 스쿼트 등이 있습니다. 근력 운동은 나이가 들어가는 노령견의 관절과 근육 건강을 유지하는 데 특히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통해 관절의 유연성을 개선하고 근육을 강화하여 관절염 및 기타 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령견일수록 저강도 운동으로 관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면서 운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둘째, 유산소 운동입니다. 심장, 폐, 혈관을 강화하여 전반적인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또한 적절한 속도의 유산소는 걸음걸이 개선과 관절의 가동성을 높여주며 이로 인해 관절염과 기타 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으로는 빠르게 걷기, 조깅, 트레드밀, 수영 등이 있는데요. 5분의 수영은 8km의 거리를 걷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세 번째는 유연성입니다. 유연성은 관절의 운동 범위를 말하는데요. 운동 범위가 줄어들면 주어진 동작을 수행할 힘과 능력이 약해지며 가루와 부상의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유연성이 부족한 관절은 근육 피로가 더 빨리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유연성 부족을 보상하기 위해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종류의 신체적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 근육 불균형과 기타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균형입니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개의 균형은 안정성을 유지하고 몸을 똑바로 세우는 능력입니다. 균형 훈련은 모든 반려견에게 필요한 운동입니다. 약한 근육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개선하며 전반적인 협응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밸런스가 좋으면 넘어짐과 부상의 위험을 줄이고 전반적인 이동성이 좋아 힘있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뇌입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강아지도 신체 자각, 고유 수용성 감각을 발달시키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신체 자각은 강아지가 스스로 자기 몸이 공간에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체 인지가 강화되면 조정력, 민첩성, 공간적 방향 감각도 향상됩니다. 이는 부상 위험을 줄이고 관절 건강을 증진하며 특히 민첩함 활동을 하는 강아지에게 중요합니다. 또한 운동 전 반려견의 안전과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 점검도 필요합니다. 특히 바닥 재질은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강아지가 운동하는 표면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충분한 마찰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매끄러운 표면은 빠른 방향 전환 시 미끄러져 부상을 당할 위험이 크므로 피해야 합니다. 보통의 독피트니스 센터는 고무 바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운동할 때는 요가 매트 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추천합니다. 운동 초보 반려견은 안정된 바닥 또는 기구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플랫한 기구는 신체 인지와 밸런스, 근육을 키우는 데 효과적입니다. 운동 초보를 벗어났다면 더 높은 수준의 운동을 위해 불안정한 기구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짐볼, 핏본, 바람기구 등이 있는데요. 균형을 유지하며 체중을 이동하는 동안 핵심 근력이 발달하도록 돕습니다. 각각의 장비는 목적에 따라 다른 효과를 제공합니다. 유연성을 강화하고 싶다면 관절의 운동 범위를 넓히고 부상 예방에 도움을 주는 장비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근력을 강화하려면 불안정한 표면의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불안정한 정비는 강아지의 균형을 잡기 위해 자연스럽게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하도록 유도하며 이는 근육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반려견의 신체 자극을 높이고 공간 감각을 발달시키려면 지각 자극을 제공하는 장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는 관절의 올바른 정렬을 유지하도록 돕고 반려견이 자기의 몸을 더 잘 이해하도록 만들죠. 이처럼 각 장비는 목적에 따라 활용도가 다르며 반려견의 상태와 목표에 맞는 장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준비와 설계를 마치고 운동을 한 후에는 쿨다운이 필수적인데요. 쿨다운은 심박수, 혈류, 호흡을 점진적으로 안정화시키고 근육 염증을 예방합니다. 운동 후 스트레칭은 반려견의 근육과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쿠키 스트레칭은 강아지가 얼굴을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이며 척추와 목을 스트레칭하는 방법으로 각 위치에서 5초에서 10초간 유지하며 반복하면 효과적입니다. 플레이바우 스트레칭은 반려견이 앞다리를 펴고 가슴을 바닥으로 내리며 뒷다리를 쭉 펴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허리와 어깨 근육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장요근 스트레칭은 뒷다리 근육을 이완시키고 보행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뒷다리를 기구 위에 올려놓고 고관절의 가동 범위를 최대한 활용하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적절한 쿨다운과 스트레칭은 반려견의 건강한 운동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반려견의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며 회복을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피로와 부상 징후를 확인하기 위해 강아지의 걸음걸이, 움직임, 표정 등을 살펴야 합니다. 만약 경직된 근육이나 비정상적인 자세, 걸음걸이 변화 등이 있다면 즉시 휴식을 취하게 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더불어 반려견의 심리적 회복도 신경 써야 합니다. 운동이 스트레스를 유발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운동 후 간단한 놀이나 부드러운 터치로 긍정적인 경험을 남겨주세요. 물과 소량의 간식을 제공해 탈수와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운동 후에는 반려견의 전반적인 건강을 위해 일정한 회복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운동은 반려견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2번에 걸친 독피트니스 강의로 반려견의 건강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보호자님들께 제가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독피트니스 전문가 김태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